2022년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결핵 발생률이 2위에 올랐습니다. 그 전까지는 26년 동안 부동의 1위였습니다. 결핵 지금 이번에 우리가 2위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의 결핵 역학 자체가 좋아졌다기보다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타국 대비 우수한 보건의료 위생이라던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등으로 인한 결과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아직은 결핵 감염 역학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을 것 같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가 신종 팬데믹을 잘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잘 싸울 수 있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제한된 예산을 고려했을 때는 비용 효과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협회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시설 종사자의 경우에 지금 잠복결핵 감염률이 40.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것이 다른 교육기관이나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서 돌봄시설이나 특히 취약계층 돌봄시설 종사자 무료지원 사업에 포함된 군에서 특히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 혹시 현황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물론 이 잠복결핵이라는 것이 치료를 모두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핵 신환자 분포 보고해 주신 것을 보면 일반 인구에 비해 집단시설 내 접촉하셨을 때 신환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던 맞습니다.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보시면 정부에서는 2023년 한 해에만 잠복결핵 감염 검진 지원을 했고요. 2024년과 2025년에는 예산이 책정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예.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존경하는 이주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결핵 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결핵 퇴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검진이고요. 또 하나는 잠복결핵 환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취약계층은 굉장히 그 양성률이 높은데 2023년도에 9억 정도 했던 게 2024년, 2025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청하고 저희 결핵협회에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 한 15,000명 가량 했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달받으신 바는 예, 없으신 예. 거죠? 예.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2023년의 사업은 팬데믹이 이미 진행이 돼서 꺾일 만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 좋은 시기도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이렇게 40%가 넘게 나왔을 때는 충분히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어지는 후속 조사가 훨씬 더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잠복결핵 검사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예산해보기는 한 14억 정도 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9억, 19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9억 5천을 네. 중앙에서 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9억 5천 내서 한 19억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1인당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1인당 한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가까이 소요가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일반 의료기관 같은 곳에서는 직장에 가입이 되어 있을 때 그 직장에서 내주는 경우도 많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특히 취약계층 돌봄시설 내에는 거긴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여기 제가 따로 물어본 바에 의하면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기관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네. 취지로 국가에서는 지원을 끄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검사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검진율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홍정희 감염병 정책국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혹시 관련해서 어떤 의견 정부 측에서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신규 반영이 저희가 들은 바로도 8억에서 9억 정도가 책정이 되면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결핵 잠복결핵 그 의무 검사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뭐 학교장,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장들은 그 종사자에 대해서 잠복결핵을 1회 정도 그 의무 검사하도록 하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그 임시 일용직 종사자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검사를 지원한 바가 있고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결핵협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그 의무 이행을 하는 거는
그 장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동전을 하면서 종사자들이 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라든지 좀 열악한 시설 같은 데는 혹시 그 의무를 이행하기에 비용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그 취약이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독려는 저는 말이 아니라 돈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충분한 예산이 잘 책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계신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실 이 비용은 반드시 비용보다는 사실 거기로 인한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핵협회 차원에서도 지금 시의 사업이 부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체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과거의 사업에만 묶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국민들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